매일 아침에 굿모닝 앤 굿머니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리드오프 굿모닝 식스입니다. 자, 오늘도 간밤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뉴욕 증시는 간밤에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하면서 힘차게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 마감 상황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우리 시장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뉴욕 시장도 오늘 전체적으로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팽배한 상황인데 시장에선 이러면서 연준이 뭔가 입장을 좀 바꾸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오미크론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장이 부담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가 1.85%나 급락했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 이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락폭이 더 깊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1.9% 하락을 하면서 4,566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역시 1.55% 하락했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조금 더 깊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업종별로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1개 업종이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1개 업종이 모두 1% 넘게 강한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자, 일단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2.45%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기술주도 1.56% 하락세, 헬스케어, 소재 할 것 없이, 산업 섹터, 유틸리티 업종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도 1.4%대로 내려간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국제유가도 하락세가 깊게 나오면서 에너지 섹터도 1.53% 하락했습니다. WTI가 4%대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는 그나마 좀 반등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와는 조금 다른 결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6%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칩 관련 종목들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락세에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이 오늘 애플이 유일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유일하게 애플만이 2.56%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애플의 이런 강한 이유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구글과 이 메타도 역시 2%, 3% 넘게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테슬라가 그나마 유일하게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 아마존닷컴도 1.46% 하락했습니다. 자, 헬스케어 업종에서도 다 하락했는데요. 존슨앤존슨, 머크 할 것 없이 하락했습니다. 모더나도 어제 그제 급등세를 보여줬지만 어제 역시 모더나 측에서 이 백신이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6%대 급락세, 이외에도 리네제론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2.5% 하락세, 그나마 유일하게 화이자가 2.45% 상승했는데 아무래도 모더나의 이런 반사이익을 조금 얻는 시장의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슈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가 오늘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커지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 축소, 테이퍼링을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날 상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을 했는데 다음 회의, 그러니까 다음 FOMC 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를 몇 달 일찍 끝내는 게 적절한지를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있고 연준이 뭔가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테이퍼링을 더 빨리 끝내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시장에서 큰 충격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앞으로 2주 동안 이 오미크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고용과 정보를 조금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섣부르게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연준의 입장을 밝혔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모두 발언에서도 오히려 근데 모두 발언에서는 이 오미크론에 대한 걱정을 조금 나타내는 언급을 했거든요.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인해서 고용과 경제에 하방 효과가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 이런 이야기를 모두 발언에서 했기 때문에 청문회에 출석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테이퍼링을 좀 늦춘다거나 금리 인상에 대한 늦은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조금 사라지면서 오히려 시장에 이게 더 큰 충격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역시 코로나19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모더나 측에서 이 오미크론에 대항할 수 있는 백신이 그다지 지금은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많이 흔들렸고 오늘 뉴욕 시장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독일 바이오엔테크 CEO가 화이자와 공동 개발한 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서는 이 오미크론의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났다. 중증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화이자의 백신은 어느 정도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 아직은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렸지만 그나마 화이자의 주가는 오늘 2%대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자, 우구르사인 바이오엔테크 CEO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고통이나 약한 증상에는 백신의 효능이 일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과연 화이자의 백신은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일단은 지금 바이오엔테크에서 계속 연구 중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결국에는 2주 내에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일 것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애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장에 전체적으로 급락세가 나타났는데 애플만 유일하게 2%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른 기술주나 커뮤니케이션 섹터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2%, 3%대 급락세가 났는데 오늘 유일하게 애플만이 2% 넘게 상승세. 지금 뭐 시간의 거래에서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왜 그런가?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애플에 특별한 이슈도 없었고 그런데 애플이 상승한 이유는 뭘까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지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인 주식은 결국에는 애플일 것이다. 이런 자금들이 안정적인 쪽으로 쏠리면서 애플에 몰린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경기 침체를 견딜 수 있는 종목이고 이 가격 하락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막대한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고 배당도 잘 주는 애플이 결국에는 방어주가 될 것이다라는 오히려 반대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애플의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자금도 많이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오미크론발 폭풍을 견딜 수 있고 파산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종목들을 선별하게 될 것이다. 시장에선 이런 해석들이 나왔고 오늘 그 1등주로 애플이 꼽히면서 시장에서는 많은 자금과 애플의 주가가 3% 가까이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이 연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백악관이 랜들 컬스 부의장의 후임으로 미국의 금융소비자 보호국 초대 국장을 지냈던 리처드 코드레이를 지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코드레이는 이 미국 금융소비자 보호국장을 지내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했고 각종 규제를 강화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의 진보 성향 의원들에게 입맛에 맞는 인물일 것이다. 이러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보좌하는 역할로 이 리처드 코드레이를 부의장으로 올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였기 때문에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뉴욕 시장 오늘 큰 조정이 좀 있었는데 어떤 종목들이 또 크게 움직였는지 최훈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미크론 관련 수혜주들마저 급락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관련된 6가지 기업들의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백신 업종입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백신 업종마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모더나 CEO가 직접 나와서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게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관련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전문가들이 사실은 1, 2년 안에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는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더나의 주가는 6%가 넘게 빠졌습니다. 바이오엔테크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5%가 넘게 빠졌지만요. 오히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치료제 이슈와 함께 엮이면서 주가가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데요. 메타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3%가 넘게 빠졌습니다.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영국 당국 측에서 이 메타가 이 사진 검색 플랫폼인 기피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취소 명령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 주 이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영국 측이 이렇게 빅테크의 인수를 막은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3%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업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업종도 마찬가지로 간밤 증시에서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사이버 먼데이가 진행이 됐는데 사이버 먼데이의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했을 때 1.4%의 감소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로 좀 현재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물류난 때문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사이버 먼데이에는 크게 세일을 진행을 하지 못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물류난이 현재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품절된 상품들이 많았다라고 어도비 측에서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의 분석은 조금 다른 이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어도비 측에서는 사이버 먼데이는 좀 부진했지만 연말 휴일까지의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전자상거래가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난밤 이 갭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6%가 넘게 빠졌고 언더아머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2%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이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트리인데요. 골드만삭스 측에서 달러트리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까지 낮춰 잡았는데요. 이 확장세가 이미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달러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때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 아마 소비 지출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주가가 4%가 넘게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입니다. 테슬라인데요. 이 간밤에 새로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내년 초에 컨퍼런스 콜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 트윗을 올렸습니다. 어닝콜에서 이 업데이트된 제품의 로드맵을 공개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베런스는 테슬라가 일이 잘 풀리고 있다라는 의미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주가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함께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 가 전반적으로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방어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윤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급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분위기와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으로 통화 정책 조기 정상화 가능성이 좀 후퇴하면서 장초에는 선물 낙폭을 회복하며 강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장중 파월 의장의 인플레에 따른 내년 중반보다 좀 더 테이퍼링 종료가 좀 빨라질 것으로 좀 언급을 하면서 지수가 재차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미 증시도 변동성이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리 하락 여파로 다우보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낙폭이 조금 덜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보다 또 큰 폭으로 좀 하락한 모습이 나왔고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인플레 경계심 확대에 따라 테이퍼링 가속을 좀 시사한 상황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1.44%로 지금 하락을 하였고요. 다음 FOMC는 14, 15일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S&P 500 기준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포지수인 빅스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최근 들어 급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 재차 급등하며 위험자산 회피 구간인 20선을 장애한 25포인트를 기록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알고리즘 매매 관련 펀드들의 매물 확대로 변동성이 더욱 증폭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WTI 유가 같은 경우에도 장중 7% 이상 급락하며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65달러를 장중에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파월 발언 이후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위험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글로벌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 선호세가 전주에 이어 추가로 약화되며 위험 자산 회피 구간의 최하단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요.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약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측면에서 지금 위험 회피 성향의 극단적 위험 회피 구간에 위치한 모습은 보통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 반등을 노린 분할 매수 구간이긴 한데 근본은 지난번과 달리 중앙은행의 지원 등 추가 조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락 시 매수가 여전히 유효한지는 좀 볼 필요가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글로벌 증시 랠리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며 S&P 500 기준 5,050선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UBS 같은 경우에도 오미크론에 따른 근본 하락은 매수 기회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도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SG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부재로 좀 3층선에 머무를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전일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 들어 모더나 CEO의 새로운 백신 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는 발언으로 미 선물이 하락폭을 확대하는 영향에 좀 한국 증시가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 증시와 디커플리는 상황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투자 심리 약화에는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 증시는 전일 낙폭 과대미 선반영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장 막판 외국인 선물 매수에 따라 금일 장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만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있었기에 장중 증시의 선물 흐름과 홍콩 증시의 흐름까지 지금 좀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 증시는 국채금리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애플, 테슬라를 제외하고 미 증시는 대부분 기술주가 하락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장초 상승세를 보이려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1.9%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장초 상승세를 보이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9%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증시는 일부 코로나 관련 바이오주, 그다음 게임 섹터 정도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한국 시장과 유의미한 흐름을 보이는 코스피와 상관관계가 높은 호주 달러도 지금 추가 하락하며 9월 말 저점 수준에서 아직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패시브 자금의 유입 가능성을 볼 수 있는 MSCI 신흥국 선물지수도 장중 지난 저점을 하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은 장중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없었다면 전일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도 장초에 기대해 볼 수는 있겠으나 모멘텀 부재와 지금 패시브 수급의 부재로 한국 증시의 강한 반등은 여전히 좀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오미크론에 따른 불확실성과 함께 공급망 이슈의 타격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제조업 기반의 실흥국에 속해 있는 한국 증시는 지금 수급 약화와 함께 불확실성이 좀 가중되며 더 큰 타격을 받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달러 인덱스가 지금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추가 급등하지 않은 점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종합하면 매크로 환경은 지금 우호적이지 못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요. 오미크론에 따른 공급망 이슈 해결이 좀 늦어질 가능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도 또한 부재하기 때문에 제한적 수급으로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지금 모멘텀 있는 섹터 종목 선정이 당분간 더 중요해진 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고 왔습니다. 최은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 현대경제연구원 최홍 군과 함께하겠습니다. 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미국 시장의 상황을 보면 이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한숨이 나오는데 자, 일단은 뉴욕 증시가 오늘 좀 무너지는 양상이 나타났고 그렇죠. 어제 우리 시장이 또 특히 더 문제였습니다. 자, 1년 사실 연말을 이제 앞두고 올 한 해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올해 시장이 좋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변화, 지수 변화 그래프를 좀 올려주시면 우리 네. 한 해 동안 어떤 그럴까요? 식으로 우리가 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진짜 1월 달에는 초강세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3,200까지 뚫으면서 제가 보시지만 굉장히 지금 이 가파른 초강세 1월 달을 지나면서 그때들 이 진짜 드디어 4천 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요. 우리 후지선 정복도 가능하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들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쭉 오다가 보니까 이제 2월에서 6월은 상승세를 이제 쭉 이어갔지만 6월 이후부터 이제 보합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 10월 이후에는 약세장으로 지금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지금 이제 어저께 2,839로 끝났기 때문에 사실 최고점 대비해서는 한 24% 정도 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럼 뭐 진짜로 1,000만 원 지금 투자하셨으면 지금 손에 뭐 한 700만 원밖에 지금 안 남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을 사실 우리 전문가들이 이제 특히 이제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요거를 잘 레인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뭐 다 틀렸다 그러면 그거는 좀 과장된 거지만 굉장히 지금 어긋났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또 최초 발표한 거하고 1월 달에 막 초강세가 나니까 그거 갖고 또 조정한 목표치도 지금 굉장히 지금 틀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평균적으로는 2,793을 지금 목표치로 했는데 뭐 6월 달에 뭐 기억나시겠지만 3,300도 넘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변동성이 너무 많아서 예측 불가능한 그런 변수들이 너무 많았던 해이기도 하지만 네. 지금 큰 이 흐름이 우리 분석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적인 사건에서 배경된 그런 장의 흐름과는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 뭐 많은 보고서들을 섭렵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지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여러분 뭐 중점적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2021년도 이제 뭐 마감하면서 장을 특징을 보면은 일단 활성화된 주식 계좌가 5천만 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 1인당 1계좌 그래서 완전히 국민 재테크의 판으로 자리 잡는 그렇죠. 굉장히 좋은 부분들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좌 수가 2007년도에 1,000만 개였거든요. 그런데 1,000만 개가 더 늘어나는 데는 5년, 8년 걸렸는데 올해는 보면은 3월 달에 4천만 개를 넘고요. 그다음에 딱 6개월 후인 9월 달에 또 1,000만 개가 나요. 저게요. 걸리는 시간이 5년에서 8년 걸리는 건데 그쵸. 저렇게 지금 뭐 온 상황으로 봐서는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뭐 되는 부분들이 좀 이색적이었고요. 올해 뭐 제일 한 개만 꼽으라면 공모주의 시장이었다고 이제 그렇죠. 보여집니다. 지금 70개 정도가 지금 공모를 했고요. 그다음에 따상이 몇 개 정도 갔을 것 같아요. 글쎄요. 작년보다는 좀 적었던 것 같은데. 14개밖에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따상을 딱 가는 순간 160% 일단 수익률이 네. 났으니까 그리고 SKIT 때는 81조라는 어마무시한 이제 그렇습니다.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다른 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수익률을 비교하면요. 40% 정도가 공모가 이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일주일은 굉장히 좋지만 공목에 대한 우리 기대만큼은 작년보다는 수익률이 좀 떨어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제일 이 중요한 게 우리가 관심 기울였던 삼성전자의 그렇습니다. 주식이
왜 이러죠? 올해 답답했습니다. 자, 2000년도 3월 달에 42,500원 찍은 다음에 지금 불같이 올라갔고 1월 달에 1월 11일 날 9만 천까지 해서 모든 지금 증권사 보고서에는 10만 전자 얘기를 했죠. 얘기했죠. 그것이 지금 29% 정도 떨어진 7만 원대에 지금 초반에 가 있으니까 이거 미스테리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바탕을 깔고 2022년 검문 호랑이 해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한번 이번 한 달은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좀 심층적으로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2월 오늘 첫날인데 12월은 이제 저희가 내년에 대한 준비와 함께 뉴욕 시장도 봐드리겠지만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차근차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셀럽은 말일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시장과 전 세계 경제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셀럽들의 말말말 강민정 캐스터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이 간밤 제롬 파월 의장의 예상치 못한 매파적인 발언으로 시장 하락이 나왔는데요. 지난밤 있었던 상원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자, 현재 시점에서요. 경제가 very strong, 아주 강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all higher, 더 높아졌습니다. 라면서 테이퍼링을 예상했던 것보다 few months sooner, 몇 개월 일찍 시작해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간밤 있었던 이 상원 청문회 내용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들어보시죠.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네. 이야기를 오늘 봐야 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디 다녀왔나요?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딱 이 뉴스 접어서 이게 왜 갑자기 여기서 툭 튀어나오죠? 그러니까요. 이제 은행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서면으로 질의에 대한 답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공개적인 거기 때문에 공개를 했는데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되고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것은 고용과 경제활동의 하방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적용할 거다. 이랬단 말이죠. 그럼 14일 날 열리는 FOMC에서 그대로 스케줄링은 가겠네. 왜냐하면 오미크론하고 테이퍼링하고는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금리 인상 속도에는 분명히 영향을 주지만 그런데 이것이 진짜 여기에 최고 잘 어울리는 지금 단어 딱 한 가지만 떠올리는데요. 이거 근자감이에요. 네. 이거 근거 없는 이런 근거가 자신감이 없나요? 어디서 나왔는지는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설명을 하는 걸 보면 네.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참호를 파고 단단히 자리 잡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서막으로 까고요. 지금까지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자기가 잘못 썼다.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여러 사람에게 다른 의미로 갈 텐데, 그러니까 일시적인 건 트랜지토리예요. 근데 사람들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달랐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기간이 짧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근데 자기가 얘기한 것은 높은 상태 인플레이션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을 썼다. 이제 그것을 바로 잡고 싶다. 이런 거면서 사실은 자기의 어떤 그 의미를 혼선을 불러왔다 그러면서 사과까지 했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이제 이거 굉장히 이제 굳은자가 되고 앞으로는 이 트랜지토리라는 일시적이라는 말을 퇴역시키겠다. 안 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를 봐서는 지금 굉장히 강한 매파적으로 지금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 며칠 사이에 이 포지션이 왜 바뀌었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오미크론이 그렇게 위협적이 아니다는 심각하지 분명히 내부 검토 의견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요가 내수가 굉장히 받쳐준다는 것에 대한 자기네들의 분석 자료 두 가지를 가지고 이런 청문회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니냐는 그런 추측밖에는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거 외에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연준 의장이 자기 포지션을 확확 바꾸는 거는 저도 한 10여 년 만에 처음 봅니다. 네. 그래서 파월이 시장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스타일이 바뀌는 건지
조금 더 궁금해지는 부분들이고요. 12월 14일 날 열리는 FOMC에 눈길이 더 가는 순간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오미크론 때문에 연준이 그래도 좀 약간 한 발 물러서 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오늘 시장의 충격은 그대로 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이 여파를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뭐 본인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12월 14일에 열리는 FOMC 회의를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JP 모건이 시장을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JP 모건의 애널리스트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S&P 500 지수가 내년에 5,050에 도달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robust, 강력한 이익 성장에 기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레이버 마켓, 노동 시장의 회복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소비자의 경우에는 flush with cash, 현금이 넘쳐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면서 상승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 월가에서 내년에도 강할 것이다. 이 시장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문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앵커님 받아주시죠. 자, 내년에 증시에 대한 전망 미국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미크론의 이런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은 뭐 단기적일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저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이제 뭐 봤는데요. 이제 세 가지죠. 노동 시장이 회복되고 공급망 문제 해결되고 그다음에 재고 주기가 역사적으로 최저점에 들어가니까 뭐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지속적 수익 성장이 된다. 근데 이 보고서의 이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요. 내년 상반기에 이익 실현하십시오예요.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면은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가 좋습니다. 상반기에는 뭐가 좋냐고 얘기를 하냐면 경기 순환주, 인플레이션 관련된 민간 섹터에 공략을 하십시오가 주려고 했던 메시지니까 그렇다면 에너지주라든가 금융주가 지금 JP모건에서 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항상 지금 깔아놓은 자락이 뭐냐면 유가가 $150 지금 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뭐 지금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부분들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좀 많은 수가 상고 하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내년도. 그것들은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고하죠. 내년에 대한 전망들이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연 이런 조정이 찬스일지 아닐지 한번 잘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화성으로의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는 앨런 머스크, 랩터 엔진의 개발에 진전이 없자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요. 랩터 프로덕션 크라이시스, 랩터 엔진 생산의 위기가 엄청나게 심각해졌다라고 전사 메일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죠. 자, 우리는 진짜 bankruptcy, 파산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년에 스타쉽의 flight rate, 비행률을 2주에 한 번 달성하지 못하면 파산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앨런 머스크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전 여기서 물러가고요. 저는 내일도 셀럽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스페이스X 직원들을 쪼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좋은 거네요. 내년도에 무슨 계획이냐면요. 12편의 시험 비행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12편 시험 비행을 하면 지상에서 하는 지상 실험은 그거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요. 지금 스타쉽 플라이트라는 모선에 들어가는 랩터 엔진 이것이 한 대당 지금 29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생산이 좀 덜 되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표현이 그대로 맞습니다. 네. 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스타쉽이라는 이 비행기가 1000개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지금 실험적인 조정이고요. 이런 걸 보면 재미난 게 최근에 테슬라 직원들한테 다른 이메일 썼죠. 네네. 분기 말 매출에 걱정하지 말고 거기 매달리지 말고 비용 조정하십시오. 야, 그 말 한마디에 테슬라 또 5%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마이크로한 매니지먼트를 연말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2022년도에 지금 일단 어떤 획을 긋고 싶어하는 일론 머스크의 지금 모습이 보이고요. 더군다나 또 집도 옮겼어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세금 안 내려고. 세금이 적은 또 텍사스주로 이사를 한 일론 머스크. 지금 주변을 굉장히 환기시키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일론 머스크 이 연초에 나올 신년 메시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스페이스X가 내년에 또 상장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될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문님 또 오늘 좋은 인사이트 시장 또 체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LG이노텍은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LG이노텍의 시세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대안주 2개까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어제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꾹 굳건하게 버텨주는 종목이었는데요. 자,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 LG이노텍에 힘을 주고 있고 또 다른 의견은 메타버스 애플카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 시장에서도 이렇게 강한 걸 봐라. 라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자, 과연 LG이노텍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도 좀 녹록치 않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LG이노텍이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LG이노텍이 왜 이렇게 잘 가나요? 네, 바로 지적하셨네요. 네. 일단 좀 아직까지 그렇게 올랐는데 네.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관점과 함께 아직도요? 그렇죠. 실적 대비는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시각들이 있고요. 오늘 또 이런 난리 가운데 애플은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애플이 2% 넘게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LG이노텍도 오늘도 단단하지 않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이 회사 일단 카메라 모듈 쪽이 70%, 반도체 기판이 13%, 또 나머지가 전장 부품 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매출 구성을 봤을 때 애플과 같이 간다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듈이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다가 지금 또 떠오르는 쪽은 FC-BGA라고 하는 그 반도체 기판이죠. 이쪽에서 2024년까지 40% 성장하겠다라는 쪽이 나오고 있고 1조 원대 투자한다라는 시각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올해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85% 증가합니다. 그래서 1조 2,600억까지 전망을 하는데 PER 8배 수준밖에 아직 안 된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의 추세가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문제는 내년인데 지금 전망이 그러게요. 약간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1조 2,700억 정도를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업사이드가 조금 더 확대가 돼야 주가에 대한 자신감이 더 붙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이노텍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계속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애플이 다른 종목이 미국 시장에 다 떨어졌는데 애플만 거의 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의 수혜를 또 받는 LG이노텍이기 때문에 오늘 기대가 되는데 자, 윤여민 팀장님 오늘 또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자, LG이노텍 어떻게 보세요? 사실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에 좀 가장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뭐 이제 애플카 이슈도 있고 좀 그런 부분에서 실적을 좀 받쳐주다 보니까 좀 상승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내년보다 이번 4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기대가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광학솔루션이 상당히 좀 실적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증권사마다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내년부터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된 쪽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XR, 뭐 확장 현실, 뭐 폴디드 카메라 탑재, 뭐 스마트폰, 뭐 자율주행 같은 여러 가지 좀 모멘텀들이 뭐 매년 대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 실적과 좋고 그다음에 저평가라는 어떤 이런 세 가지 키워드가 이 종목을 좀 시장에서 이끌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이노텍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때마침 타이밍에 맞게 애플이 상승하는 것까지 더 힘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LG이노텍은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LG이노텍 말고 또 대안주로 어떤 종목이 좋을지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조금 힘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대안주를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LG이노텍의 대안주 하나씩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AR, VR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파트론을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 역시 폴더블 폰에 또 수혜 받을 수 있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파트론과 삼성전자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대안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까 LG이노텍이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었지만 뭐 AR, VR과 관련해서 연관된 우리가 이점을 좀 볼 수 있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파트론 김민수 대표님 좀 볼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애플만 보는데 네. 애플 말고 삼성도 좀 봐달라. 네. 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 꼽을 수 있는 종목이 파트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고요. 이 회사도 비슷하게 휴대폰용 카메라 쪽의 강점이죠. 지금 현재 한 매출 비중이 75% 차지하고 있고요. 휴대폰이 아닌 쪽의 카메라라고 하게 되면 25%대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전장 쪽으로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카메라만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에 대처를 못 한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신규 사업으로 센서류 그리고 또 진동 모터 그리고 5G 모듈 관련된 RF 모듈 또 휴대폰 쪽의 액세서리인데 이쪽은 웨어러블 기기 쪽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전장 부품도 카메라 업체들이 가장 신규 사업으로 적용하기 좋은 쪽은 이런 전장 부품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이쪽을 계속 챙기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앞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팀장님도 얘기하셨던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AR, VR 관련된 한 2025년 가게 되면 또 애플도 스마트 글라스인가요? 그렇죠. 이게 나오기 시작하고 당장 내년은 AR, VR 기기 관련된 쪽이 시장에서 또 뜨거운 화두로 자리 잡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애플이 내면 삼성도 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 쪽도 IT 하드웨어에선 강자인데 그런 쪽에서 연결될 수 있는 AR, VR 기기와 관련된 카메라 쪽은 그래도 파트론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전장 사업 같은 경우도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실적에 대한 확장세를 계속 이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710억대 한 70% 증가한 수치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전히 실적 흐름도 나쁘지 않죠. 네네. 그리고 또 내년 같은 경우도 한 870억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한 20% 이상 또 추가로 상승하는데 LG이노텍과 차이는
내년도 전망이 상승이다, 그 실적 성장이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추세 흐름들 맞춰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12개월 선행 PR이 10배 수준이지만 성장하는 부분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네. 지금 관점의 변화들은 이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파트론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카메라, 모듈, AR, VR 뭐 여러 가지 함께 엮일 수 있는 이슈들이 많다. 파트론의 성장성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팀장님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LG이노텍의 대안주로 삼성전자를. 네. 어떤 의견일까요? 예, 참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종목이긴 네. 한데 이제 뭐 애플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삼성전자가 사실은 최근에 반도체 얘기가 상당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스마트폰 관련돼서도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가지고 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내년에 보게 되면 이제 매출액이 290조, 그다음에 2023년에는 지금 300조까지도 매출이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사실 2012년에 200조 원을 좀 돌파한 이후에 거의 10년 만에 지금 이제 레벨업이 된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스마트폰의 좀 IM 사업부가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반도체는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IM 사업부에 관련된 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 내년에 지금 스마트폰 출하량이 한 2억 8천만 대 정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마트폰,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이 지금 한 1,300만 대 이상 좀 팔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올해 대비 내년에 지금 점유율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좀 매출의 증가를 보게 된다면 한 올해 대비 내년에 한 110% 이상 네. 증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지금 중화권 스마트폰 이제 업체라든지 구글에서도 상당히 아직까지는 진입을 못한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주도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앞으로 그 스마트폰 사업도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내년에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 110조가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전망치가 292조니까 네.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IM 사업부에서 좀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스마트폰 관련돼서 모멘텀이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잘 팔리죠. 우리가 반도체만 너무 삼성전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런 스마트폰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LG이노텍의 대안주 삼성전자 주셨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가격 전략도 좀 주시죠. 민감한데. 네, 삼성전자 사실은 저는 계속 모으고 싶네요. 지금 네. 뭐 분할 매수로 사실 떨어질 때마다 모으고 싶은데 지금 최근에 11월 22일 날 좀 갭상승했던 걸 지금 메꾸면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목표가는 9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사실 좀 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5만 5천 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5천 원 갈까요? 설마? 네. 일단 목표가 9만 원으로 삼성전자 제시를 해주시고 모아가자라는 의미로 삼성전자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의 파트론도 볼까요? 파트론은 뭐 전체적으로는 낮아져 있지만 최근에 조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조금이죠. 네, 근데 조금. 네, 확장세가 좀 더 이어지리라고 보는 쪽은 일단 수급 봐도 네. 해답이 나올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과연 어디를 바라보느냐라는 관점으로 그러게요.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추세 흐름들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의 저점에서 끌어올리는 단기 동력을 봤을 때도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는 쪽에서 오늘 일단 시장이 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국면들이 네.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500원 정도까지 장중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고 바라보면서 1,500원대 매수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다음 저항권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올해 2020년대 초였죠. 그때 박스권 상단부가 나오고 있는 약 한 13,5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금 실적과 내년의 전망까지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9,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파트론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이 계속 동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모멘텀도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LG이노텍의 대안주로 삼성전자와 파트론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의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참 시장이 속절없이 좀 내려가는 양상이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그래도 좀 버텨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롬 파월 입이 문제였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네. 그런 예측할 수 없네요. 네, 뭐 어제 제가 섣부르게 오르겠죠라고 질문드렸던 거에서 반성을 했습니다. 근데 네. 어제 대표님이 그럴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 것도 기억하시네요. 네. 어제 일인데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뜻하지 않은, 그리고 또 이제 네. 오미크론도 참 뜻하지 않았던 그렇습니다. 흐름들인데 거기다가 갑자기 파월 의장도 뜬금없이 네. 지금 나오고 있는 테이퍼링을 더 가속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슈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의 충격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변동성 확대와 함께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현금이 하나도 없이 대응했었을 땐 지금 전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좀 그래도 확보하면서 리스크를 먼저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어쨌든 리스크 관리, 현금화가 좀 필요하다. 현금 들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윤혜민 팀장님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어제가 사실은 이제 월봉 마감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5개월 연속으로 음봉 하락을 하면서 네. 역대 지금 3위를 좀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제 기계적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 좀 거래 대금이 많이 축소가 되면서 좀 네.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보다도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을 먼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지만 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수급을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급 체크하고 결국에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오늘 시장입니다. 출발할 때 여러분들 안전벨트 좀 잘 매고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해 드렸고요.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6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 6시에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